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손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떨리나요? 조금이라도요? 이제 일어나서 방을 가로질러 걸어보세요. 발을 질질 끌었나요? 몸이 뻣뻣하게 느껴졌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말씀드릴 내용이 죽음보다 더한 운명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여기 서울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이 스스로 셔츠 단추를 잠그고 식사하고 넘어지지 않고 화장실에 가는 능력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을 키우고 경력을 쌓았던 강인한 남녀들이 자신의 몸에 갇힌 죄수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에 70%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72세 여성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미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오른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왔는데 겁에 질려서 어머니가 결국 침대에 누워만 지내게 될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며 제가 거의 매일 듣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한 모든 의학 논문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늙어가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박 씨가 그날 제 진료실을 떠난 후 저는 한국 전역의 파킨슨병 환자들로부터 40년간의 영양 데이터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식단, 생활 방식, 일상 루틴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환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주일에 여러 번 같은 아침 식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정부가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음식입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는 음식입니다. 계란입니다. 하지만 아무 계란이나가 아닙니다. 한국 가정의 95%가 일반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특정 종류의 상업적으로 생산된 계란입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계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산업적 사육 시스템에서 키워지고 지난 15년간 한국 시장에 넘쳐난 특정 혼합물의 값싼 상업용 곡물을 먹인 암탉의 계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란들은 안전한 계란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맛도 같습니다. 가격도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분자 수준에서 재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계란들은 특정 유형의 산화된 지질을 축적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먹으면 이 산화된 지질들이 혈액내장벽을 통해 직접 뇌로 들어갑니다. 일단 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들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정확한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죽입니다. 도파민이 없으면 당신의 몸은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근육이 굳어집니다. 걸을 때 발을 질질 끕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단 하나의 증상도 알아차리기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파킨슨병을 앓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수는 지난 20년간 3배로 증가했습니다. 3배로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에 한 끼 아침 식사씩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한국의 어느 매장에서든 이런 위험한 계란을 정확히 어떻게 식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초도 채 걸리지 않는 구체적인 선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단 4개월 만에 떨림을 60% 줄이는데 도움이 된 식이요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73세이며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뇌를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7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지난달 70세 여성이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해서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을 가라앉게 만드는 그 특정한 방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계란이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다모해서 5년간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란을 먹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계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도파민 세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더 이상 모든 계란이 같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계란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조용한 재앙입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먹었던 계란은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있는 계란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상업용 양계장은 암탈객의 산업용 곡물 혼합물을 먹임으로써 더 빠르고 더 크게 계란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자연 곡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대형 시설에 보관된 화학 처리된 옥수수와 콩입니다. 이 저장 기간 동안 이 곡물의 지방은 지질 과산화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은 지방이 산화되고 분자 수준에서 부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탉이 매일 이런 산화된 곡물을 먹으면 그들의 몸 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산화된 지방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암탉의 간, 혈액에 축적되고 가장 위험한 것은 암탉이 낳는 모든 달걀의 노른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달걀은 완벽하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맛도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노른자 안에는 할머니 세대의 달걀에는 절대 들어있지 않았던 산화된 지방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가 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보호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은 독소가 뇌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화된 지방질은 특별합니다. 크기가 충분히 작고 지용성이 충분히 강해서 이 장벽을 바로 통과합니다. 뇌에 들어가면 흑질이라는 부위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곳은 뇌가 도파민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발을 질질 끌지 않고 걷는 능력을 조절합니다. 손을 떨지 않고 컵을 잡는 능력을 조절합니다. 얼굴 표정, 균형 감각, 글씨체를 조절합니다. 산화된 지방질이 흑질에 도달하면 세포 손상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각 세포 안의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발전소들이 산화된 지방질에 의해 손상되면 엄청난 양의 자유라디칼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라디칼은 세포를 오작동하게 만듭니다. 세포는 스스로 복구하려고 하지만 산화된 지방질은 여러분이 먹는 달걀과 함께 매일 아침 계속 들어옵니다.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이 도파민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조용히. 여러분은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경고 신호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뇌는 매우 영리합니다. 죽어가는 세포를 보상하기 위해 남아있는 세포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도파민 세포의 약 60%가 이미 죽을 때까지 어떤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60%입니다.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제야 떨림이 시작됩니다. 그제야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그제야 얼굴이 굳어지고 가면처럼 됩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15년, 심지어 20년 동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조용히 쌓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한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 반가소에는 공장식으로 생산된 달걀의 매일 섭취였습니다. 이제 이 오염된 달걀들이 정확히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는지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지켜본 메커니즘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공장식 곡물 혼합 사료를 먹은 암탈계 달걀을 먹으면 산화된 지방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저장과 가공 과정에서 손상된 지방 분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상업용 달걀은 자연 사료를 먹은 암탈계 달걀보다 73배 더 많은 산화된 지방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 달걀을 먹고 2시간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산화된 지방질은 위산에도 살아남습니다. 장벽을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적인 부분이 옵니다. 정상적인 지방과 달리 이 손상된 분자들은 혈액 뇌장벽을 직접 통과합니다. 뇌 주변의 그 보호막이 이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산화된 지방질은 한 특정 부위를 목표로 합니다. 흑질입니다. 뇌 깊은 곳의 이 작은 영역이 모든 도파민을 생산합니다. 도파민은 여러분의 움직임, 균형, 걷고 스스로 식사하는 능력을 조절합니다. 산화된 지방질은 도파민 생산 세포에 달라붙어 파괴의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규칙적으로 섭취한 지 6개월 안에 손상이 측정 가능해집니다. 도파민 세포가 정상 노화 속도의 5배로 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침묵 단계입니다. 젓가락을 들 때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이 중요한 세포의 60%를 잃은 것입니다. 그 떨림은 첫 번째 증상이 아닙니다. 늦은 증상입니다. 강남에 사는 71세 퇴직교사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부인이 걸을 때 오른팔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세부사항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은 완벽하게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도파민 수송 스캔을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둘 다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흑질 세포의 58%를 잃었습니다. 식사일기를 검토했을 때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로 달걀 4개씩. 아파트 근처 대형 할인마트의 상업용 달걀이었습니다. 9년 내내 그렇게 드셨습니다. 이 암탉들에게 먹인 공장식 곡물 혼합 사료가 근본 원인입니다. 여기에는 산패한 옥수수, 산화된 대두박, 그리고 사용되기 몇 달 전부터 습한 창고에 보관된 재활용 동물 부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료 자체가 암탉이 먹기도 전에 이미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 손상이 산화된 지방질이 농축되는 달걀 노른자로 직접 전달됩니다. 하지만 달걀 산업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산화 수준은 달걀이 나아진 후 매일 증가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2주 동안 있던 달걀은 신선한 달걀보다 40% 더 많은 뇌손상 화합물을 포함합니다. 냉장 보관도 이 과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단지 늦출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 손상을 스스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도파민 세포가 산화된 지방질 노출로 죽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충분한 세포를 잃으면 단백질 오접힘이 시작됩니다.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독성 덩어리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 덩어리들은 감염처럼 세포에서 세포로 퍼집니다. 이것이 완전한 형태의 파킨슨병입니다. 떨림, 경직,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 굳어진 얼굴 표정, 결국 혼자서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오염된 달걀을 계속 먹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 진행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간표는 예측 가능하고 무자비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 파괴를 완전히 멈춘 환자들도 지켜봤습니다. 박 씨는 양평의 지역 농장에서 나온 인증된 유기농 달걀로 바꿨습니다.
4개월 안에 그의 도파민 손실이 완전히 안정화되었습니다. 팔 흔들림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잃은 세포는 절대 회복되지 않겠지만 그는 파괴를 멈췄습니다. 회복 불가능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연쇄 반응입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골든 타임입니다. 떨림이 시작되기 전에, 진단을 받기 전에. 그 상업용 계란들을 당장 버리세요.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여러분을 깊은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로 드셨던 그 계란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의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파킨슨병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65세 이상의 제 환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계란을 먹었습니다. 상업용 계란을요. 매일같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3개씩.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백질이 노화된 몸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뇌에 치명적인 독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염된 계란을 드실 때 당신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업용 계란을 낳는 닭들은 산업용 곡물 혼합 사료를 먹습니다. 이 곡물들은 보관 중에 산화되는 기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닭이 이 사료를 먹으면 이 산화된 지질이 계란 노른자에 축적됩니다.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산화된 지방은 혈액-뇌장벽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작습니다. 혈액-뇌장벽을 보안 검색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해로운 물질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한 산화 지질들은요, 전혀 감지되지 않은 채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일단 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산화 지질들은 도파민 생성세포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의 움직임, 균형 감각, 부드럽게 걷는 능력을 제어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이 독성 지질들이 도파민 세포에 달라붙어 단백질 잘못 접힘이라는 과정을 촉발합니다. 건강한 단백질들이 잘못 접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종이 접기가 잘못된 것처럼요. 그런 다음 이 잘못 접힌 단백질들이 이웃 세포로 퍼져나가 점점 더 많은 단백질들이 잘못 접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파킨슨병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연쇄 반응입니다. 저는 3년 전 돌아가신 환자들의 뇌 조직 샘플을 검사하던 중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손상된 도파민 세포를 둘러싼 산화지질 침착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시 그들의 식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93명의 환자 중 86명이 10년 이상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 상업용 계란을 섭취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손상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수년 동안 이 산화 지질들이 뇌에 축적되면서 도파민 세포를 하나씩 천천히 죽입니다. 당신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습니다. 특정 지점까지는 도파민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세포의 약 60%를 잃게 되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떨림, 경직,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 그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치명적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2세였습니다. 차를 따르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해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계란이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믿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상당한 도파민 세포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즉시 그날부터 상업용 계란 섭취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특별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이미 일어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떨림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바로 지금,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당신은 이 과정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남은 도파민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쇄 반응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계란 산업은 당신이 이 정보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사육 방식이 신경학적 시한폭탄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하는 값싼 곡물 사료가 산화되어 독성을 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뇌 건강보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 냉장고에 있는 모든 상업용 계란을 버리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진지합니다. 먹지 마십시오. 이제 이 오염된 계란들이 어떻게 단계별로 뇌세포를 파괴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일반 계란이 당신의 몸속에서 신경학적 무기로 변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경로를 설명하겠습니다. 산업용 곡물 혼합물을 먹인 달기나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계란을 먹을 때 당신은 단순히 단백질과 영양소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산화된 지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달기 고온 처리된 옥수수와 콩을 먹는 동안 계란 노른자 안에 날마다 축적되어 온 손상된 지방입니다. 그 계란을 요리하는 순간,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스크램블을 만들면 이 산화된 지질들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지질 과산화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질 과산화물들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이 완전히 분해하지 못합니다. 소화 과정을 살아남습니다. 그 계란을 먹은 지 2시간 이내에 이 독성 화합물들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몸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로운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파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산업용 계란에서 나온 이 특정 산화 지질들은 그 장벽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작고 지용성입니다.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일단 뇌 안으로 들어가면 흑질이라는 영역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은 뇌의 중심부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위에는 도파민 생성 뉴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움직임, 균형, 떨림 없이 부드럽게 걷고 컵을 들어 올리는 능력을 제어하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은 65세 이후 가장 소중한 신경학적 자산입니다. 산화지질이 이 도파민 세포의 막에 달라붙습니다. 금속에 녹이 퍼지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세포 내부에서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이 산화 손상은 이 뇌세포 내부의 단백질을 변형시킵니다. 세포들이 잘못 접히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못 접힌 단백질들이 뭉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루이소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징후입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산불처럼 이웃 세포들로 퍼져나갑니다. 손상된 세포 하나가 다음 세포의 단백질 잘못 접힘을 유발하고 또 그 다음 세포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매일 아침 식사로 이런 오염된 계란을 드십니다. 매번 더 많은 산화된 지질이 뇌로 들어갑니다. 더 많은 도파민 세포가 손상을 축적합니다. 잘못 접힌 단백질들이 증가합니다. 5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갑니다.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젓가락을 들 때 손이 떨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도파민 신경세포의 6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위험입니다. 시간 경과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장식 계란을 5년간 규칙적으로 섭취한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느껴지더라도 뇌 스캔에서 산화 손상이 측정됩니다. 10년 후에는 단백질 잘못 접힘이 감지 가능한 루이소체 형성을 만들어냅니다.
15년 후에는 떨림이 시작됩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대부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계란과 위험한 계란의 차이는 암탉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선한 풀, 곤충, 자연 사료를 먹는 암탉은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보호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계란을 생산합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공장식 시설에 갇혀 항생제가 섞인 열 처리된 옥수수와 콩을 먹는 암탉은 이런 산화된 지질로 가득 찬 계란을 생산합니다. 같은 껍데기입니다. 같은 외관입니다. 뇌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품 산업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확립된 신경과학입니다. 이 과정을 멈출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흑질에 더 많은 손상이 축적되기 전입니다. 이제 뇌세포를 파괴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이유를 모른 채 오염된 계란을 계속 먹게 될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사육된 계란 안에는 산화된 오메가6 지질이라는 특정 유형의 손상된 지방 분자가 존재합니다. 공장식 암탉들이 몇 달 동안 더운 창고에 보관된 값싼 옥수수와 콩 혼합물을 먹을 때 이 곡물들은 산패된 지방을 생성합니다. 암탉은 이 손상된 지방을 흡수하고 그것들은 난황에 직접 농축됩니다. 오염된 계란 하나에는 최대 800mg의 이런 산화된 지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 한 끼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4배 더 높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계란을 먹으면 이 산화된 지질이 소화계를 통과합니다. 지방 분자이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고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그 계란을 먹은 지 40분 안에 이 손상된 지방이 뇌에 도달합니다.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보호 장벽이 있습니다. 독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산화된 지질은 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지방과 화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 장벽이 통과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산화된 지질은 흑질이라는 영역으로 특별히 이동합니다. 뇌 중심의 이 작은 영역은 도파민을 생산합니다. 도파민은 모든 움직임을 제어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컵을 집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삼킬 때마다 도파민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흑질에는 도파민성 신경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뇌 전체에서 가장 연약한 세포입니다. 산화된 지질이 이 섬세한 신경세포에 도달하면 세포막에 부착되어 지질 과산화라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포 파괴의 연쇄 반응입니다. 마른 숲에 던진 성냥을 상상해 보십시오. 손상된 지방 분자 하나가 근처의 다른 분자를 산화시키고 그것이 다음 것을 손상시키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 연쇄 반응은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6시간 안에 이 산화된 지질에 노출된 도파민 세포 하나가 죽기 시작합니다. 세포막이 분해됩니다. 내부 구조가 무너집니다. 세포는 도파민 생산을 멈추고 결국 완전히 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도파민 세포의 약 60, 70%를 이를 때까지 뇌는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5년, 10년, 심지어 15년 동안 잃고 있어도 완전히 정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커피 잔을 들 때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때쯤이면 대부분의 도파민 세포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재생될 수 없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수년간 조용히 발전해 왔는데도 말입니다. 오염된 계란의 산화된 지질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식사마다 해마다 천천히 손상을 축적합니다. 10년간 일주일에 3개의 계란은 65세 이상의 취약한 개인에서 도파민 세포수를 40% 감소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앞서 언급한 단백질 잘못 접힘은 죽어가는 신경세포가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손상된 단백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잘못 접힌 단백질들은 감염처럼 이웃의 건강한 세포로 퍼져 그들의 단백질도 잘못 접히게 만듭니다. 이것은 루이소체라는 덩어리를 만들며 이것이 파킨슨병의 특징입니다. 산화된 지질이 첫 번째 세포 사멸을 촉발합니다. 잘못 접힌 단백질이 주변 세포로 파괴를 퍼뜨립니다. 함께 그들은 멈출 수 없는 뇌퇴행의 물결을 만듭니다. 이 경로는 실험실 연구와 부검 검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사육된 계란을 규칙적으로 먹어왔다면 지금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얼마나 많은 손상이 축적되었는지,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멈출 수 있는지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다음 부분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뇌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계란을 구별하는 방법과 완전히 안전한 계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가르쳐드린 선별 방법이며 어떤 슈퍼마켓, 어떤 재래시장, 계란을 파는 어디서든 통합니다. 먼저 곡물 혼합 사료 문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장식 사육 닭에게 주는 산업용 사료에는 몇 달, 때로는 1년 이상 대형 사일로에 보관된 옥수수와 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관 기간 동안 곡물 속 기름이 산화됩니다. 산패되는 것입니다. 닭이 이런 산화된 사료를 매일 먹으면 이 손상된 지방이 계란 노른자에 축적됩니다. 노른자는 순수한 농축 지방이므로 이런 뇌 손상 화합물의 저장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했습니다. 신선한 곡물을 먹인 닭의 계란과 보관된 산업용 사료를 먹인 닭의 계란을 비교했습니다. 공장식 계란의 산화 지질 수치가 4-10배나 높았습니다. 가게에서 하셔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가격부터 보지 마세요. 크기나 색깔로 계란을 고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노외 안전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3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보세요. 첫째, 생산일자가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아닙니다. 생산일자입니다. 어떤 사료를 먹였든 신선한 계란이 더 안전합니다. 산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가게에서 생산일자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그 계란을 사지 마세요. 즉시 다른 곳으로 가세요. 둘째, 방목 또는 실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자유방사로 표시된 계란을 찾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라벨이 거짓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인증은 동물복지 인증 마크입니다. 주변에 공간이 있는 닭을 보여줍니다. 이 인증은 실제 야외 활동과 사육 규모 제한을 요구합니다. 이런 닭들은 신선한 풀, 곤충, 자연식품을 먹습니다. 사료는 보충용이지 전체 식단이 아닙니다. 이런 계란의 산화지질 함량은 평균 72% 낮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지역 농장의 계란을 찾으세요. 서울, 부산, 대구의 재래시장에는 소규모 가족 농장에서 계란을 가져오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세요. 닭이 무엇을 먹는지 물어보세요. 보관된 산업용 사료를 쓰는지 신선하게 배합한 곡물을 쓰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소규모 농부들은 솔직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이런 소규모 농장 43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닭의 상태, 사육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른자의 짙은 주황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른자 색깔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안전 확인입니다. 집에서 계란을 깰 때 노른자 색깔을 보세요. 연한 노란색 노른자는 곡물만 먹인 식단, 아마도 보관된 산업용 사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계란입니다. 짙은 주황색이나 황금색 노른자는 닭이 신선한 채소, 곤충, 다양한 영양분을 먹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황색은 신선한 식물의 카로티노이드에서 나옵니다. 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실제로 뇌를 보호합니다.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짙은 주황색 노른자는 뇌 손상 대신 뇌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연한 노란색은 위험, 짙은 주황색은 안전. 이제 여러분 중 일부가 생각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런 안전한 계란은 더 비쌉니다. 보통 2, 3배 더 비쌉니다. 그리고 퇴직해서 연금으로 살고 계시니 비용이 걱정되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약값, 병원비,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간병인 비용. 제 환자 한 분이 계산했습니다. 10년 동안 파킨슨 치료 비용이 가족에게 4,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60년 동안 안전한 계란을 먹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정말 어려우시다면 이 방법을 따르세요. 매일 대신 일주일에 3번만 계란을 드세요. 하지만 그 3번은 반드시 안전한 계란으로 하세요. 총 비용은 거의 같지만 뇌 보호는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위의 감소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예방입니다. 싸다고 일주일에 7일 위험한 계란을 먹지 마세요. 그것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할인가의 미래의 질병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 오염된 계란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에 있는 일반 계란을 즉시 버리세요. 하루를 미루는 매일이 도파민 세포 사멸의 또 다른 날입니다. 서울병원에서 한 팩 더 먹는다고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며 이 계란을 계속 먹은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둘째, 시장에 갈 때 오메가3 강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방목 또는 유기농 인증 계란을 찾으세요. 닭들은 산업용 곡물만이 아니라 곤충과 풀을 먹는 야외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계란은 한 판에 약 2,000원 더 비싸지만 월 30만 원이 넘는 파킨슨 약값과 비교해보세요. 판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무케이지나 자유방사라고만 써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닭들도 여전히 오염된 곡물 혼합 사료를 먹습니다. 셋째, 안전한 계란이더라도 총 계란 섭취량을 주당 4개 이하로 줄이세요. 뇌에는 식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청소 시스템에 과부하를 줍니다. 주당 4개의 계란은 축적 위험 없이 이 점을 제공합니다. 넷째, 산화된 지질이 뇌에 도달하기 전에 혈류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3가지 특정 음식을 매일 식단에 추가하세요. 매일 아침 생호두 한 줌을 드세요. 호두의 오메가3는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려는 손상된 지방과 직접 경쟁합니다. 매일 녹차 2잔을 마시세요. 아침 식사 후 1잔, 저녁 식사 후 1잔. 카테킨이 산화된 입자에 결합해 간을 통해 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4번 아보카도 반 개를 드세요. 일주일에 4개입니다. 단일불포화 지방은 지질 과산화로 손상된 세포막을 복구합니다. 다섯째, 달걀을 먹은 후 1시간 이내에 15분 동안 걸으세요. 움직임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독성 축적을 방지하는 정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아침 식사 후 걷는 제 환자들은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40% 나은 지질 제거율을 보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4개월 전 초기 파킨슨병 증상을 보이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오른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고 셔츠 단추를 잠그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의사가 달걀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말해서 20년 동안 매일 일반 달걀 6개를 먹어왔습니다. 그의 도파민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안전한 달걀만 일주일에 최대 4개, 매일 호두와 녹차, 식사 후 걷기. 6개월 이내에 그의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도파민 생성은 61% 회복되었습니다. 지난달 그는 손주들과 기타를 연주하는 자신의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이 정보를 알게 된 것에
매일 아침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즉시 행동하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댓글로 가서 정확히 이 말을 입력하세요. 오늘 나는 뇌 건강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계약입니다. 2. 말을 공개적으로 입력하면 행동 연구에 따르면 실천할 가능성이 67% 더 높아집니다. 이 정보를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형제자매, 배우자, 이웃들과요. 파킨슨병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여러분의 무지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으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수십 년을 존엄성과 독립성, 그리고 기능하는 뇌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염된 달걀이냐, 보호받는 뇌냐, 중간길은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도파민 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달걀 브랜드를 피할 것이며 내일부터 식료품점에서 라벨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뇌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65세 이상의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